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 혹은 왜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혹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착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인정받는 동료가 되기 위해 애쓰고, 가족 안에서는 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진짜 나로 살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칭찬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포장하고 감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비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으며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부담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 자신을 외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자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주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주는 부담.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부담으로 변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람들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유. 첫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항상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생존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에는 집단에서 소외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한다는 본능적 욕구가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 직장, 학교, 가족,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외로움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마치 세상에서 고립된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좋아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변에 보내며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의 가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때로 진짜 나를 감추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셋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착한 아이 콤플렉스의 영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칭찬을 받으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이죠. 이러한 부담이 주는 문제점.
하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감정보다 타인의 평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뒷전이 되고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노력은 때로 진정한 관계가 아닌 의무적인 관계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웃고 친절해야 하고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관계 자체가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나를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나답게 살지 못할까? 하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자존감도 약해지게 됩니다. 3. 나에게 던져야 할 질문.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왜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자기 확신을 키우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부담을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미움받을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확신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다 스트레스를 받은 직장인의 이야기. 민수 씨는 직장에서 항상 좋은 동료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맡은 일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업무까지 도와주며 늘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 보여도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문제가 생기면 자신과 무관한 일에도 책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좋아서 뿌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했고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든데도 거절을 못하는 걸까? 라는 자책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자신이 지쳐버린 이유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는 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한 뒤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더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더 나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명확한 태도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비로소 타인의 인정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더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가족 안에서 좋은 딸, 좋은 부모의 역할에 매여 힘들어하는 이야기. 지혜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착한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성적, 예의 바른 태도, 친절한 말투를 유지했고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곤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습관은 이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의 교육, 가족의 기대, 시댁과의 관계까지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감 속에서 자신의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는 아이의 작은 투정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내가 잘못된 걸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오느라 진짜 내 마음을 잊고 있었다. 지혜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엄마, 어떤 딸,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그 후로 그녀는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부담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엄마가 아니어도 괜찮고 부모님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힘들 땐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완벽한 엄마가 아닌 따뜻한 엄마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이제 압박감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민수 씨와 지혜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때로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진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나는 이대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철학적 관점. 우리는 왜 타인의 시선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갈까요? 왜 누군가의 인정이나 칭찬이 없으면 불안하고 미움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라는 개념을 심리학과 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 먼저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친구, 사회라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 욕구는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용기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의 비난이나 미움이 두려워서 내 생각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 나를 지키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철학자들의 명언으로 본 미움받을 용기. 이러한 생각은 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살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추구하며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한 대가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실을 위해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둘째,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잃는 길이며, 진정한 관계는 가식이 아닌 진실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자의 말처럼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미움받더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포장하고 감추는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며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말은 교만함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가치와 존재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왜 이토록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혹시 나는 나 자신보다 남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진심을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을 조금 내려놓고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맡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비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모두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흔들림은 자기 확신이 부족할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자기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1. 자기 확신의 정의. 자기 확신이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외부의 인정이나 결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확신은 교만함이나 자기 고집과는 다릅니다. 교만은 남보다 더 나은 척하는 것이라면, 자기 확신은 비교하지 않고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2.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첫째, 작은 비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에 쉽게 상처를 받고 그 한마디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을 견디기 어려워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남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결정에 확신이 없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남의 의견에 끌려다니고 자신의 선택을 믿지 못한 채 후회와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불안정함은 결국 나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3. 자기 확신을 키우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확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자기 확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선택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나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자기 확신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하면 나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과 가치는 결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의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자기 확신의 핵심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4. 명언으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이와 관련해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아닌 단단한 자기 확신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 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만 맴돈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자기 확신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호 씨는 어릴 때부터 좋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당연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호 씨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다 보니 자신의 꿈과 감정은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나는 이 길이 맞는 걸까? 그 물음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호 씨는 친구들과의 대화 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부모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호 씨는 처음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은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를 이해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길을 가고 싶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고, 그게 직업이 되겠니? 괜히 고생만 할 거야. 라는 걱정 섞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호 씨는 그런 반응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호 씨는 작은 카메라 하나로 여행을 다니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호 씨의 콘텐츠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지호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모님도 지호 씨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게 정답이겠지. 라는 부모님의 말은 지호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더 이상 그 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지호 씨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호 씨는 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 결국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통을 찾은 지혜의 이야기. 지혜 씨는 항상 분위기 메이커로 불릴 만큼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외로울까?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나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뒷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용기를 내어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편해. 내 생각은 조금 달라. 처음에는 친구들이 어색해했지만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를 포장하지 않고도 편안할 수 있는 관계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여정.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동료가 되어야 해. 친구들에게 사랑받아야 해. 라는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작은 질문이 더 자유롭고 진솔한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와 자기 확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비난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를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작은 실천을 함께 해보세요. 첫째,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행동하기. 무엇을 선택하든 남의 기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마음속에 이 문장을 새겨두기.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이 단순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의 말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그들의 시선일 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타인의 평가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